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중3 친구들을 위한 네, 영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준비라는 그 주제로 세 편, 예, 입시 네, 1편, 2편, 그리고 고등학교 프로그램 네, 이 세 편으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 네. 입시에 대해서. 입시가 뭔지,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알아놓고 네,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이제 그런 게 준비 안 되는 친구들보다 음, 훨씬 더 이제 정보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죠. 네. 네, 2028학년도 입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네,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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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학년도죠. 그렇죠. 네. 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재밌게, 예, 중요한 재밌게, 건 예. 재밌게 어렵지 않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많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네. 약간 모호성도 있는데 저희가 뭐 대략 알고 있는 내용과 좀 예상하는 내용들 좀 섞어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이 학생들이 음,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해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네네, 이제 굵직굵직한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그런 네네, 내용들로 이제 네.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대한 저희가 뭐 저희 고등학교 홍보 차원이 아니라서요. 아니고요. 그냥 정보 알려드린다 차원이니까 부담 없이 보셔도 그렇죠.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중3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좀 친구들 동원해서 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어떤 게 네. 있죠? 일단 대학교를 어떻게 가냐? 그 방법이죠. 전형들 네. 설명.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입 방법, 언제 결정해야 되는지, 네. 언제 어떻게 대입을 할 수 있는지 그쵸. 그런 이것도 것들. 중요하죠. 네네. 예. 그리고 아이들 뭐 정시랑 수시랑 뭐 구분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네. 텐데, 정시랑 수시랑 그거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거 네. 차이를 좀 알려드리고. 네. 또 네. 수능 최저란 무엇인지 이런 용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특별 전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이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농어촌 특별 네. 전형 많이 쓰는데 그런 특별 전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과목 뭐 선택 과목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 네, 이 나중에 부분은 네,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택 과목이 부분은 뭐 네,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수능 과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자, 이제 먼저 네, 대입 예고제부터 그렇죠,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예. 내용들 전에. 네. 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에 대입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가장 큰 줄기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음,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관련된 음. 정보들을 이제 세세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상호 선생님, 네. 근데 아이들이란 표현보다 이제 친구들. 학생들. 아, 네, 네. 이제 중2병 이제 아, 지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친구 이제 됐습니다. 네네. 친구들. 용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하여튼, 네. 중3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기 전에 좀 예고되는 일정들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중3 시작 전에 대입정책이.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3 되기 전에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 교육정책. 저희도 그거 얘기 듣고서 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네네네. 걸 이제 그때 이제 네. 알게 됐죠. 고등학교도 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죠. 으쌰으쌰 뭐 그렇죠. 땀나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고1, 고3 때 거는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또 네. 고2 이제 거. 고2 때. 예. 네, 네, V자 두 개. 네, 예. 고2차. 고2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2가 됐을 때 세부적이고 가장 정확한 대입 전형 계획이 나와요. 네네네. 각 네, 대학교들로부터.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네.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3 시작 전에 큰 대입정책, 예. 수능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수시에, 뭐 정시에 큰 방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발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2 4월에 각 대학별로 이제 세분화된, 그렇죠. 뭐 교과 전형으로 자기들은 몇 명 뽑겠다, 뭐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을 뽑겠다 이런 대학들마다 세부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중3 때와 고2 때 이때 좀 입시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대입 맞습니다. 예고제. 네. 가고 싶은 대학교 그리고 가고 싶은 학과 이런 게 있으면은 미리미리 이때 찾아보는 필요가 있는 네네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는 어떻게 가나요? 각 전형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가장 큰 줄기로 여러분 수시랑 정시라는 말은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따져 보면은 이제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만 보는 이제 정시 요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리는 이제 수시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수능은 정시.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수시와 정시의 간단한 뭐 차이다라고 하면 원서를 수능 전에 접수한다. 어허, 수시. 그렇죠. 수능 보고 나서 원서를 접수한다. 네. 정시. 아, 약간 그렇죠. 이런 구분 괜찮나요? 그런 식으로 봐도 괜찮죠. 뭔가 이게 예. 정확하지 않은 정의인 것 같은데. 학교 차이가 내신 참, 예. 학교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 수시. 네.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으로 대학 간다 정시. 아, 네네네. 예, 그렇게 봐도 괜찮죠. 조금씩 조금 뭔가 차이가 아, 있긴 그래요? 한데 조금 더 머무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거의 99% 맞는 네, 말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하고 종합하고 논술 실기는 이제 수시에 들어가고 네. 수능하고 이제 실기는 이제 정시에 들어간다. 이게 체크되어 있는 것도 이제 보시면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노란 체크가 돼 있는 게 이제 수시에 해당하는 전형. 네네. 그다음에 초록색 체크가 돼 있는 게 정시에 해당하는 네네. 전형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큰 5개 덩어리, 특히 네. 뭐 큰 거는 3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논술하고 실기는 좀 작은 덩어리인데요. 모집 정원으로 봤을 땐 교과하고 종합하고 수능을 제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좀 크고 넓이가 좀 크죠. 그리고 논술하고 실기는 좀 작아요. 그리고 지금 사각형 모양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인원 뽑는 크기, 예. 그렇죠. 그렇죠. 비율, 네네. 배율 네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내신. 네. 내신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더 뭐 이제 알파. 네. 알파라고 하면 뭐 수능. 수능 최저 같은 거 뒤에 설명할 네, 거지만 그렇죠. 뭐 수능 최저, 뭐 네. 면접. 네. 뭐 이런 거 있고요. 종합은 고등학교 생활을 기록한 학생부가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가. 네, 그렇죠. 이런저런 요소들이 이제 조금 더 보겠다는 대학교마다 보는 네네. 요소들이 조금 더 붙죠. 수능 위주는 수능. 근데 선생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강원대 이런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과로 뽑는다. 지금 일단은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농어촌 전형이 굉장히 특징적인 네.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이렇게 학교들은 이제 농어촌 전형을 이 교과 전형으로 좀 뽑으려는 그런 특징들이 또 있고. 선생님 제가 질문한 건 네. 아직 모른다가 되나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2학년 지금, 4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상훈 선생님 말씀을 네. 참 잘해주셨는데요. 뭐 교과로 뽑으려고 종합을 뽑으려고 하는 거 이제 올해 아이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중3 네. 친구들은 어느 대학이 교과 종합이 있는지 아나요? 아직 그거는 이제 모르죠. 뭔가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야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예. 컷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올해나 뭐 내년 입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중3 친구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충의 그 흐름만 뭐 설명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중3 친구들은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네네. 지금 일단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지금 중3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이런 전형, 제도 이런 것들이 약간 큰 지각 변동을 네네네네. 일으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거고 네네. 이제 지금 중3 친구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정도로만 지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내용을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인데 예. 이거는 뭐 약간 참고만 하시면 네, 좋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수도권은 이제 종합하고 수능 네. 위주로 좀 이것도 사이즈가 또 인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네모 칸의 그 비율, 크기를 보면은 이 정도 비율로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하고 수능 위주로 많이 뽑고 네. 교과는 좀 조금 좀 덜 뽑고. 덜 뽑는다 정도.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교과는 수라고 하는 건 이제 수능 최저. 그렇죠. 수능 최저. 그리고 예. 수능 위주는 수능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수능의 영향력을 하트병 그렇죠. 수라고 쓴 거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아이고, 정리하시나요? 네. 네.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로 많이 뽑는다. 그렇죠, 그렇죠. 내신만. 예. 그렇지만 종합하고 수능 위주로 뽑는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중3 친구들이 뭐 교과, 뭐 종합, 수능 어느 전형으로 갈지 모르고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인원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수도권 갈 거니까 이걸로만 준비해야지, 비수도권 갈 거니까 이걸로만 준비해야지라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그렇죠. 않은 상황. 그렇죠. 네. 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드린 말씀이지만
대학교 가는 카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네. 선택이고 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이고 그렇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방에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지금 네. 교과, 종합, 수능 있는데 이게 예. 사실 중3 친구들도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언제 결정하나요? 이런 결정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이게 사실 2024년도 9월 9일 이거는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수시원서 접수 그렇죠. 시작 날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저희가 이런 전형들이 있다는 걸 소개하지만 사실 큰 방향이 사실 뭐 결정이 되더라도 세세한 결정은 수시원서 접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 대로 모든 패를 갖고 있다가 네. 그때 그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 패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때가 수시원서 접수 시작할 때 그렇죠. 9월 9일부터 9월 9일 올해는 네. 9월 9일 네, 올해 기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전형을 모두 다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인 거죠. 네, 모든 카드를 다 준비해 놨다가 네. 적시적소에 알맞은 카드를 딱 네. 내야 이제 네. 모든 그 전형을 공부해야 알맞게 돼요. 그래서 다 공부해야 돼요. 준비해서. 다. 네, 다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수시와 정시의 공부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봅니다. 네네. 내신 성적이란 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그 성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그걸 기록해 주실 거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그래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그게 결국 수시 준비로 이어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공부. 그렇죠. 수능 그래서 공부. 이 수시와 공부와 정시 공부의 차이는 약간 학교 생활에 포커스를 두고 네. 내신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라고 하면 수시에 포커스를 둔 거고 예. 좀 전국적으로 넓게 보는 수능 공부를 준비한다 그러면 정시에 포커스를 좀 두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뭐 저희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사실 다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네.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네. 앞 뒷면은 있지만 사실 한 몸이나 다름없는 그런 게 이제 저는 수시랑 정시 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수능 관련 교과는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이상훈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계신 국어 문제나 국어 교과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학 교과 마찬가지로 다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수능형이라는 건 대체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가리키는 건가요? 뭐 많은 사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네. 사고력, 추리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가 근데 솔직히 단전에서 뭔가 나오는 말이 있네요. 요즘 수능에 대해서 단전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스템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28학년도부터는 그렇죠. 수능이 바뀌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둘이 다 얘기할 그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그 말들이 약간의 그래도 개선이 되는 게 2028학년도 수능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마 그런 변화에 맞춰서 또 수능형으로 문제를 변화해서 그렇죠. 변화하는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 현재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수능이란 제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 온 만큼 계속해서 이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큰 틀에서 이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 해가 바로 지금 2028 중3 네. 학생들이 입시를 하게 되는 2028학년도가 네, 될 네, 거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수능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죠. 아, 그렇죠. 네. 모든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능력과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함께 포진해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중3 친구들이 수능 너무 어려워서 준비하는데 뭐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가르치고 배우는데 부담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와 함께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학습을 했을 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수능이 넘사벽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죠. 네. 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쉬워질 때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와우 이런 훅 들어왔는데 와우 근데 재밌어 와우 최고야.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네, 그렇죠. 우리도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네. 이건 괜찮나요? 학교 교사가 얘기해도 다양한 수능 예. 공부의 대안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인강도 있고 EBS도 있고요. 뭐
뭐 제 수업이 제일 뭐 저 입장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혹시나 제 수업을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뭐 EBS, 뭐 인강 그리고 뭐 사교육도 예 있고요.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네. 학생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걸 항상 다 응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아.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요. 아우,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곁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잘 공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깊이 있고 심화된 문제들 풀어보고 하면은 그게 바로 수능, 네네네. 수능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능 공부를 네. 뭐 선생님 말씀대로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말한 대로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어려우면 대안이 존재한다. 쉬워질 때까지. 네, 대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인강도 되게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물론 제 수업이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뭐 결론이 이렇게 내려도 될까요? 결론을 그렇죠. 내신 잘 내신 챙기고 잘 챙기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수능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이 수시 공부와 정시 공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다. 네. 뭐 함께 나아가는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동전의 그렇죠. 양면 동전의 같은 양면이 경우에. 붙어 있고 네. 예. 그런 그래서- 거라서 언제 앞면을 쓸지 언제 뒷면을 쓸지 어쨌든 여러분이 동전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입 전형 방법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정시 공부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다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와,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놀아도 되는 거네. 안 라고 돼, 안 생각하면 돼. 큰일 납니다. 안 네, 돼, 안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 놔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거 약간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군요. 이거 저 문학적인 거라고 와우, 생각해요. 돌아가는 만큼 내 땅이 된다. 그래서 톨스토이 선생님의 그 톨스토이도 말씀하셨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아. 나오는 그 소설 내용 아니에요? 손자병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뭐- 누가 말씀하셨건, 네. 뭐, 하여튼, 돌아가는 만큼, 뭐, 수시다, 정시다, 뭐, 이렇게 내 공부가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는 만큼 다 내 땅이 되고, 뭔가 네.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네, 라는 그렇죠. 내용, 네. 좀, 문학적인, 철학적인 얘기,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 어렵네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네, 그런가요? 자, 수능 최저가 뭔가요? 수능 최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수능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게 이제 수능 최저죠. 네네네. 예. 그래서 아마 수시나 정시나 다 포함되는데요. 수능 점수를 봐서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을 맞춰야 지원할 수 있다. 그 친구들 안에서만 경쟁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대학교에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지원 자격이 돼야 지원하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 맞춘 사람만 경쟁한다라는 내용이고 사례일론 뭐 3합7 네. 3합7이라는 게 뭐, 선생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합7, 2합8 이런 용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4개의 과목이나 5개의 과목 중에 네. 뭐 3개만 골라서 예. 7등급을 맞추면 지원 아하. 자격이 된다. 그러면은 제일 낮은 그러니까 높은 등급을 받은 거에 합산을 했을 때 네네. 그게 7 이내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뭐 알겠습니다. 2합8도 마찬가지로 예. 2개 중에 8개. 그런 식으로. 근데 가끔 보면 뭐 예. 수학 무조건 응시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과인데 이제 수학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수학을 네, 그렇죠.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중3 친구들한테 다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또 고2 그때 4월에 또 그렇죠. 다 발표가 나요.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사실 지금 중3 친구들 대상으로는 여태 나온 커다란 줄기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좀 거죠. 약간 좀 떡밥을 던진다면 다 열심히 해라. 다 열심히 해야 돼. 돌아가는 만큼 그렇죠. 내 땅 된다. 창의 융합형 인재.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창의 융합을 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된다. 많이 공부해야 된다. 돌아가는 통합해서. 만큼. 계속 그거 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네네네. 게 이제 특별 전형이죠. 따로, 인원을 그렇죠. 따로. 네, 그래서 뭐 지역에 관한 특별 전형, 소득,
출신고등학교, 기타인데 네. 이 크기는 뭐 사실 뽑는 인원인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자신감이 있는 거에 따라 그렇죠. 크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저희는 학교는 농어촌을 많이 그렇죠. 써서. 우리 네. 학교는 또 농어촌 이제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농어촌 전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시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농어촌 전형을 네. 특별히 이제 또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농어촌 지역에 꼭 산다라고 해서 지원 자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일정 지원 자격이 뭐 6년, 뭐 12년 이런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뭐 현재 내가 살고 있다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계속 얼마나 살았는지 이것도 예. 중요하고 특히 소득 같은 경우는 좀 농어촌하고 좀 다르게 그 지원할 때 그 상황에서의 뭐 상황 네, 뭐 이런 그 것도 상황. 봐야 돼. 예, 지원할 때의 상황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특별 전형으로 따로 뽑는 전형은 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전형보다는 좀 유리하긴 하죠. 따로 그렇죠. 네, 예, 또, 별도로 네, 뽑게 되니까요. 네, 하여튼 이런 전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이제 명을 또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심석면이 있고 심석동이 있으면 동은 네. 이제 해당이 아, 안 동은 됩니다. 안 되죠. 예. 동은 안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읍면, 읍면 네, 읍면이고 뭐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 경기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도만. 네, 그렇죠. 충청도, 뭐 강원도 이런 데 강원도 되고요. 네. 또 소득에 대한 특별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때 상황을 네. 보셔야 되는 거고 출신고등학교는 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게 있고 기타는 이제 부모님 직업,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 분들이 따로 지원하는 전형. 뭐 다자녀 같은 경우는 뭐 네. 세자녀, 네자녀 이런 친구들이 또 지원하는 전형 이런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예. 이것 또한 뭐 자꾸 저희가 미루는 것 같긴 하지만 고2에 그렇죠. 때. 고2 때 모든 게 이제 세부적으로 네. 발표가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런 틀들은 여러분이 이미 갖추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변화 가능한 폭은 여러분의 학업 성적 능력 요게 이제 변화 가능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고2 때 여러분 결과 나오는 거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전형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 전형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지원 자격이 될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좀 신경 써서 나중에 고2 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뭐 안내, 네, 이런 게 있다. 네. 네, 안내해주는 네네. 그런 시간이니까요. 네. 자, 특별 전형은 수시에도 정시에도 있다. 하지만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고2 4월 말에 그때 대학별로. 결정, 대학별로 공개. 그때까지 열심히 열공. 공부. 자, 그다음 수능 과목. 이게 이제 아. 오늘 이제 중3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가장 그런가요?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가요? 정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될까의 고민은 고1, 사라졌죠. 네, 친구들까지. 사라졌죠. 이게 선택 과목을 뭘 하느냐, 뭘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결정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어도 예. 뭐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네, 언어와 매체, 수학도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 내가 받는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그게 다 없어지죠. 사라집니다. 네, 사라집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이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 선택 과목이란 그런 단어를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면 통째로 돼요. 나와요. 통째로. 네. 예. 그래서 과목이 국어는 네. 공통, 공통으로 수학은 다. 우리 네. 좀 맞추죠.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공통. 한국사, 공통. 사회, 이제 힘든데요? 사회 공통, 네, 사회 공통. 과학 예, 공통, 예. 직업 공통. 공통. 근데 제외국어하고 한문은 예, 획일. 9과목 중에. 네.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V자한 게 예. 뭐 일단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들, 그렇죠. 뭐 직업하고 제외국어 한문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는 친구일까 안 하는 친구일까요? 나머지 5개, V자 한 5개는
다 그냥 필수적으로 보통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도 제2외국어 공부했던 아, 그래요? 네, 구텐탁. 네, 좀 약간 러시아 주드라스 브리제. 깜짝이야. 아, 예, 좀 약간 욕도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하여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다 공통. 그래서 이거를 뭐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 좀 그렇죠. 혼란스러웠는데 네. 지금은 이 공통 과목을 모든 학교들이 다 이제 네. 필수 교과로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과목들은 되도록 듣게 그렇죠. 편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도 사실 이런 과목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지금 맞게 얘기한 거 예, 맞죠? 아니요. 강조하셔도 돼요. 예. 네네. 모든 학교들이 그래가지고, 예. 다 듣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듣게 프로그램 편성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은 이제 말씀. 네. 모든 영역에서 이제 창의 융합형으로 네네. 여러분이 이제 인재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통합, 통합, 공통, 네, 공통. 예,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러분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근데 거죠. 뭐 중3 친구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죠. 다 공부해야 부담이 좀 되는데 늘어난 거죠. 몇 개만 예. 빼서 공부하면 좋은데 근데 몇 개만 빼서 공부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변별력이 떨어져. 예. 변별력이. 예. 창의 창의 융합이란 말. 창의 융합. 저 왜 네네. 요새 아, 이거 돌아가는 만큼 내 땅이 된다. 너무 오늘 이렇게 창의융합이죠. 집착하죠. 미는 게 하나씩 있어 오늘. 네, 그래서 오늘 공통 과목이다. 뭐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오면 다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수능 쳤을 때 공통으로 했던 것 아, 같은데. 네. 너무 빨리 넘겼나요, 그쵸. 이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첫 번째 네. 우리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좀 중3 때 이런 거 좀 고민될 것 같다, 궁금하다라는 내용 첫 번째로 했고요. 다음에는 또 입시 한 번 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네. 좀 무엇들이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지 네, 한번 그런 소개하는 것들. 최대한 이제 저희 학교 소개보다는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거.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오늘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야기의 좀 결론은 입시는 입시는 미리미리 좀 열공. 예. 네, 아주 야, 입시는 보는 대로 좀 읽어주세요. 입시는 어떻게 마라톤이다. 수습하려고? 입시는 마라톤. 네, 네. 좀 마라, 좀 네, 그렇죠. 마라탕. 마라탕, 네, 마라톤. 정해진 길로 뛰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중3 친구들 막 걱정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고등학교 선택하면 뭐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부분 학교들은 다 길을 정해놨어요. 예. 고등학교들 중에 뭐 입시 준비 안 하고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막 섞어놓은 학교는 없고 뭐 수능 준비, 뭐 학종 준비, 교과 준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다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깔아놨고 그런 깔아놓은 길을 뛰는 누구? 본인. 그래서 무슨 싸움?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번엔 좀 합이 맞았어요. 약간 이 마라톤하고 따로 가려고 우리. 네, 그래서 이게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길을 좀 네. 보고 뛰어야겠죠. 어떻게 수습해야 돼? 마라톤이니까 네네네네.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서두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느긋하게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자기의 그 페이스를 잘 맞춰가면서 네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입시는 네. 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질문한 또 입시에 관련된 질문들이 한 또 요만큼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번 또 안내하는 걸로 그런 한번 걸로 하고요. 준비를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해보죠. 고등학교 프로그램 한번 안내하면서 살짝 어느 고등학교를 조금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아니 일단 최대한 이제 우리 학교 네. 홍보를 좀 빼고 예. 네 좀 빼고 아유, 살짝 눈치껏 좀 저는 홍보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명문 고등학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